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 댓글에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유니온제약인데요. 매수가는 18,600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매도가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매도가는 좀 더 들고 가셨다가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일시적인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도 좋은 기업을 매수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2만 원 정도라든지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남아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 반등 형태로 튀어오를 때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2만 원쯤에서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목표가 2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RF텍입니다. RF텍은 1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12,500원이면 오늘 튀어오를 때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았죠. 이렇게 크게 파동을 여러 번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파동을 여러 번 만들면서 올라오는 기업들이 이렇게 파동을 만들게 되면요, 보통 이 파동 한 번에 급등해가지고 막 본전가라든지 정고점까지 올라가기 매우 힘들어요. 보통은 이런 기업들을 내려갔다가 쌍바닥을 만든다든지 또는 다음으로 하락 파동을 좀 더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슈팅 이후로는 빠져가지고 횡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리 못했다면 또 시간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오늘 지금 11,200원인데요. 지금 현재 정리가 안 된다, 매도가 힘들다, 너무 아파요 라고 하신다면은 시간 싸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시간 싸움 한다면은 혹여나 9,000원이나 8,000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때는 또 무서워서 추가 매수 못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 파동, 그 다음 상승 파동 때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 이후에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도 괜찮다는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SK입니다. SK는 신규 매수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하지 마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좀. SK 같은 거 네. 지금 왜 자꾸 살려고 합니까? SK 이런 거 지금 SK 바이오팜 때문에 급등했잖아요. 요런 거 빠지고 왜 이렇게 여러분들 자꾸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고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합니까? SK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엄청 급등을 해가지고 횡보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2014년 이후로 급등하고 횡보하고 있는 기업인데,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요, 영업이익 뚝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가면 갈수록 영업이익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이런 상승세에서, 상승하고 있는 횡보세에서 여기서 버틸 의미가 있는가? 없습니다. 얘는 장기 우하향할 기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간곡하게 말려드립니다. SK 매수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테스나입니다. 테스나는 38,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테스나가 38,500원이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단기적인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손절 자리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 투자 자리는 아니라는 것은 차트 딱 보면은 감이 오시죠. 지금 괜히 장기 투자했다가는 크게 손실 날 수 있고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손절 자리를 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겠다 싶은데, 37,000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지난 이 금요일의 저점입니다. 어제 저점이죠. 37,000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저는 손절 의견 드리고요. 만약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반등 한번 나와줄 때 41,000원 이상에서 짧게 수익 내고 정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로 손절가 37,000원, 목표가는 41,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은 6,9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사실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실적이 그래도 선방이 잘 되고 있고, 제가 요즘에 이제 실적을 많이 보라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코로나라는 것이 일단 산업 전반적인 흐름을 싹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실적이 완전히 안 나오기 시작했고, 어떤 기업은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이 몰리는 곳에 돈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고 꾸준히 기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 투자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장기로 봤을 때 괜찮겠다 싶어 투자하시더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게 주식이니까,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갈 때 매수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 매수했기 때문에 손절을 고민하시는 거지 사실 손절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자리라고 한다면은 저는 매수도 조금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자리는 신규로 조금 모아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 천천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모아가는 게 좋고요. 지금 6,900원에 사신 분은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떨어지면 나는 추가 매수도 하고 또 물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히려 장기로 봤을 때는 6,900원 이상 충분히 올라가니까 일단 5,500원이나 5,0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하지 마시고요. 조금 길게 보시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5,500원 이하에 내려오면 다시 한번 추가 매수 여부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FST입니다. FST는 21,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21,400원이면은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자리에 매수하신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 10월 말 정도 전까지 딱 보게 되면은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자리에서 21,400원을 나름의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저점 자리에서 매수하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저점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으로는 10월 22일 목요일에 매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자리에 매수하셨다가 지금까지 물려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바로 매도하세요. 이런 자리는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들고 있는 사람도 손절해야 되는, 가지고 있는 사람도 떠나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좋은 일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태웅로직스인데요. 태웅로직스는 4,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업은 지금 오늘 상담한 기업들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나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물류 쪽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물류, 지금 택배라든지 물류 이런 거는 지금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잡고 약간 원형 바닥 그리면서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좀 사실은 비싸게 매수하셨기 때문에 아쉽긴 하고요. 그거 말고는 괜찮습니다. 좀 들고 가보시길 바라겠고 추가 매수 고민하신다면 역시 저는 지금이 아니라 많이 빠졌을 때가 좋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4,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더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목표가는 5,500원을 추가 매수 하든 안 하든 5,500원에서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4,000원 이하에서만 하시고요. 목표가는 5,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림산업입니다. 매수가는 85,000원에 비중은 10%이신데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대림산업의 경우는 사실 조금 어정쩡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아예 확 빠졌을 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확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한 7만 원 이하, 7만 원 이하까지 내려간다면 정말로 한 번쯤은 사보고 싶은 종목이 되고 한 번쯤은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 되니까 7만 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 하시고요. 지금은 저점을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실률도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어도 올라갈 때 한 10만 원 정도에서 목표가를 잡을 수 있으니까 당장은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시고 내려가면 7만 원 이하에서 다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7만 원 이하에서 다시 문의 주시고요. 목표가 10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53,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7%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같은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 차트를 잘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 선이 시청자님 매수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 매수했으면 싶은 자리는 여기 아래쪽 35,000원 자리쯤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35,000원까지 내려갈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내려갈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주식입니다. 안 오면 안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을 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이 적어도 저는 42,000원대 이하로 빠져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덜컥 매수하지 마시고 42,000원 이하에서 어떤 흐름을 나오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42,00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42,00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는 42,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직은 손절자리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들고 가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손절자리를 잡으실 때는 흐름이 깨지면은 하시면 돼요. 흐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얘는. 그래서 이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면 보유하시고요. 저 흐름을 깨는 자리가 저는 11,500원짜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11,500원 흐름 깨질 때 그때 손절하시고, 지금은 보유 의견 드리고 올라올 때는 46,000, 7,000원 정도가 고점으로 보여지니까 그때 정리하시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